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 2기의 관세 협상 판결 대법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맺어진 관세는 전부 다 무효다. 이미 발생된 관세 수익도 전부 다 환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는 즉시 관세에 관련된 그런 조치를 했어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고 그 이후에 후속 관세로 넘어가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맺은 이 관세는 쭉 갈 거고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된 관세 플랜 B의 무역법 122조의 만료일은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2026년 중반까지는 이 관세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별도로 다른 관세 정책이 나온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5월이나 6월쯤 되면 어떻게 관세가 책정될지 그런 거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어떤 나라가 불공정 거래를 했다, 혹은 어떤 국가가 미국 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런 빌드업을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시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원래 부과되어 있던 관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장은 이득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몇 개월 뒤를 봤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미국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기존의 일본, 한국과 맺은 그런 관세 협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무역 상대국은 관세 합의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대법원 판결과는 관계없이 그 전에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일단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협상과는 별도로 6개월 뒤에 232조 그리고 301조에 의거한 관세 협상을 다시 평가해서 관세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협상은 협상이고 앞으로 한 번 더 너희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날 협상을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한 개 더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현재 첫 번째 협상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 정부가 지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협상에서 더욱더 큰 페널티를 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의 주식을 9조원대를 순매도를 했다고 해요. 당장 오늘 하루 동안 1조 원의 순매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 시장이 그다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가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대형주를 순매도하고 있으면서 정작 IBL 리포트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코스피가 7,500, 8,000까지 간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올해 5,650에서 7,250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리고 다른 뉴스를 보면 JP모건은 코스피 목표가 7,500선, 시티그룹은 5,500에서 7,000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코스피가 최소 7,000까지는 상승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 IB가 이렇게 내놓는 리포트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리포트를 이렇게 내면서 반대편에서는 개미들에게 이런 물량을 떠넘기는 게 해외 IB들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이 리포트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1조 원대의 매물을 외국인이 던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일단 먼저 설 명절 특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리고 증시는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는 설 그리고 추석이 지난 이후에 당분간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최근에 자기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던 거를 자랑하게 돼요. 그때 만약에 부동산이 올랐으면, 야, 내가 집을 샀는데 지금 오랫동안 부동산이 20% 올랐어. 혹은 주식을 샀는데, 야, 작년 동안 코스피가 50% 올라서 내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벌었는데 너는 아직까지 그거 안 샀냐? 아니, 지금 모든 뉴스에서 7천 간다, 8천 간다, 상법 개정안 3차 나오면 나중에 더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모든 전문가가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사고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안 늦었으니까 지금 빨리 사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장이 열리자마자 투매를 했던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럴 효과가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던져도 개미들 혹은 펀드 운용사가 그거를 받아줄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퍼시기 너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제 곧 있으면 대한민국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원화가 똥값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미국 달러 환율이 안정된 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실제로 나오고 있는 지표는 거기랑 전혀 관련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저도 큰 그림을 봤을 때 거대한 움직임의 그런 거시경제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떤 가격이 변동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 관련해서 이 1443원의 가격은 우리 한국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미국 달러가 현재 약달러 기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현재 차트가 미국 차트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호주 달러와 한국 원화를 비교했을 때의 차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원화 950원 정도의 가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는 호주 달러 1달러당 1020원대로 도달했습니다. 자, 이 두 개 차트를 번갈아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의 그림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미국의 약달러 기소 현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호주 달러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기준을 나타내는 그런 달러입니다. 특히나 철광석 같은 그런 광물이 호주 달러의 가치에 많이 연결돼 있어요. 호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광물,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관세 협상이 부여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세, 그리고 철강 관세는 기존 관세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호주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원자재 상승,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제가 어제 이마트에 갔는데 삼겹살을 100g에 3,8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삼겹살이 100g에 2,500원이 넘었던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마트에 갔을 때 100g당 3,85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환율 변동은 우리가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기 때문에 허식이 너가 맞았네 안 맞았네 이런 거를 검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호주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느냐? 그건 바로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 금리차 때문에 호주로 돈이 몰리게 되고 호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글로벌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를 지금 2년 넘게 유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만으로 코스피를 부양하고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미국 재무부의 TCA 계좌가 동결이 해제되었고 앞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 이중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거다. 이런 영상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월 중순이 넘어가는데도 왜 아직까지 유동성이 말라가고 가상화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미국 재무부가 돈을 현재 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재무부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돈을 동결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관세 협상이 패소하고 그게 모두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돈을 환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현재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은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홀딩이 돼서 TCA 계좌에 묶여 있을 거란 거죠. 자, 스콧 베센트는 재무부가 약 7,74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8,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환급금이 지급되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 길게는 1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묶여 있었고 앞으로 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돈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짧은 기간에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또 다른 발표를 하기로 2026년 5월까지는 현재 TCA 계좌의 잔고를 최대한 유동성을 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의도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 그러니까 재무부가 돈을 묶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이 주가 부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와, 트럼프 정부 진짜 일 잘하네. 너희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우리의 연금, 우리의 은퇴 자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거를 체감하는 그 시기를 최대한 중간선거 근처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중순에는 지니어스 법안 같은 그런 가상화폐 관련 새로운 법안도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유동성 공급을 조율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약 5월에서 6월까지 유동성이 풀리기 직전까지는 어찌 보면 매수 기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베센터 장관이 이번에 관세 관련된 그런 인터뷰를 할 때 다른 국가의 무역 협상 또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다. 이 가능성 조사에는 대한민국도 분명히 포함이 됐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 그런 문제도 미국의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밀 지도 반출 제한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거나 혹은 구글 지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거절했죠.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우리 한국 기업에게만 정밀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상 정밀 지도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공정한 환경에서 자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삐뚤어진 운동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조성되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빌미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페널티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에 선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작년 동안 주장창 해오던 이 관세 협상이 위법으로 판결났고 중간선거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액션을 취할 때 이 환율 조작에 대한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상주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관세 협상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관세가 5%더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의 변수가 없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확정이 되고 25% 혹은 15% 이렇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지 거기에 맞게 시장 전략을 짜고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150일 동안은 15%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달라지고 이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5월에서 6월 이 기간 동안 많은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악재, 그런 변수가 많이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정말 복잡한 시기에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